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계산해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도 순서를 바꿨지만 답은 어때요? 같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세 수를 곱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4를 곱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이 순서로 곱해도 되고 또 2를 놔두고 3이랑 4,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나중에 이렇게 곱해줘도 결국에 답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24. 그렇죠? 이번에는 묶음을 바꿔서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주면 플러스 12고요.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12를 해줘도 플러스 24가 되죠. 즉 답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곱셈의 교환 법칙이다. 곱셈의 결합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곱셈의 계산 순서를 일단 우리가 보면은 곱셈의 부호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의 절대값의 곱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절대값의 곱을 구할 때 우리가 곱하는 순서를 바꾸거나 어떤 두 수를 먼저 곱해서 계산하면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 이렇게 A와 B의 순서를 바꿔주거나 바꿔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A, B, C가 이렇게 3개 이상의 수가 있을 때 이렇게 묶어주거나 이렇게 묶어서 곱하기 순서를 바꾸는 게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순서를 바꿔준다, 교환한다, 자리를 교환한다, 그래도 값이 같다라는 것을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결합을 다른 방식으로 해줘도, 결합을 다르게 해줘도 역시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것은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떨 때 편리한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3을 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래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약분이 돼서 좋겠네요. 그죠? 이거랑 곱하면 약분이 돼서 3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 둘이 순서를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앞으로 빼고 그쵸?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 3을 놓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되죠. 그쵸?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리를 교환한 거죠? 어때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바꿔도 값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원래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죠? 곱셈의 결합 법칙을 배웠어요. 그 말은 즉슨 자, 이렇게 결합해주고 이렇게 결합을 해줘서 곱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먼저 곱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결합 법칙을 이용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곱하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곱셈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먼저 부호를 정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더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네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한 번 있어요.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답을 냈을 때 이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는 것보다 처음에 부호를 먼저 정해놓고 이 숫자들만 곱해주는 것이 더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3 더하기 5가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 4를 해줬대요. 근데 3 더하기 5가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어요. 이거 그냥 계산해보면 더하면 8이죠. 그쵸? 그리고 8, 4, 30이에요. 30인데 이걸 또 어떻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냐면, 자, 3에다가 4를 곱해줘요. 3에다 4를 곱해줘요. 그리고 더하기 5에다가 또 4를 곱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로 엮어주면 실제 계산해보면 3, 4, 12 더하기 5, 4, 20. 그쵸? 그럼 32가 돼요. 똑같죠? 그쵸? 4가 앞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4, 8, 30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4 곱하기 3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리고 더하기 연결됐죠? 4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4, 5, 20은 32. 똑같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방식을요, 바로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이나 차에 어떤 수를 곱하면요, 그 두 수에 더해진 수 또는 마이너스 빼기가 된 수에다가 각각의 그 수를 어떤 수를 곱해서 더한 것 또는 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공식으로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어떤 수 A 또는 어떤 식 A가 있어요. 자, 이럴 때 A에다가 B와 C를 더한 것을 곱했다 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것이 바로 분배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실제 식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3.2 더하기 2.1에 그리고 곱하기 3을 해줬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3.2에 3을 곱하고, 그죠? 그리고 더하기 2.1에 3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밑에 문제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미 풀려 있네요. 6.1 곱하기 12와 6.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어요. 자, 이거는 뭐죠? 6.1이 같이 곱해졌네요. 그렇죠. 이거는 6.1하고 자, 더하기로 연결됐죠? 12랑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는 식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준 거네요. 그렇죠. 이거 풀어서 쓰면 분배 법칙 이용해주면 6.1 곱하기 12 더하기 6.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한번 계산해 볼게요. 6.1 곱하기 뭐가 됩니까? 12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10이 되죠. 그러면 61이 돼요. 자, 우리 이거 6.1 곱하기 12 해주고 6.1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더해주는 거 계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실제 문제에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하는 과정이래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자, 37과 99를 곱했는데요. 37 곱하기, 자, 99를 우리가 몇 빼기 1이 99인가요? 100 빼기 1이 99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배 법칙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37 곱하기 100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됐죠? 마이너스 37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면 37 곱하기 100이 3700이죠? 37 곱하기 1은 37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3663이 나오는 거예요. 자, 37 곱하기 99를, 자, 37 곱하기 99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세 유리수 A, B, C가 있는데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 3이고요. A 마이너스 B 곱하기 그리고 C가 12래요. 그랬을 때 A 곱하기 C를 구하라. 자, 우리가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A 곱하기 C,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B 곱하기 C를 해주면 뭐다? 12다. 그런데 우리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미 알려줬어요. 즉, B 곱하기 C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그렇죠? 그러면 A 곱하기 C에서 마이너스 3을 해줬더니 12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C에서 결국은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3 하면 1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을 하는 것은 우리 이거 배웠죠?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C는 뭐가 돼야 됩니까? 더해서 3을 더하면 10이니까 바로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A 곱하기 C는 뭐다? 9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